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불렀고 두 번째 조사를 했고 밤샘 조사였는데 이 조사 와중에 드루킹 김동원 씨와의 대질신문도 있었고 대질신문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드루킹이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프로그램, 그러니까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사용해달라 이렇게 드루킹이 얘기하니까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반면에 김경수 지사는 킹크랩은 본 적도 없다면서 전면 부인했고요. 그렇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이 드루킹의 산채라고 불리는 뭐 느릅나무 출판사에는 간 적이 있다라고 몇 번 밝힌 바 있는데요. 다만 이 킹크랩 시연,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 댓글을 조작했는지 아닌지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김경수 의원이 봤는지 혹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드루킹이 뭐 이대로 이제 진행해도 되겠냐라고 물어보자 이게 김경수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게 드루킹의 주장인데 과연 그런 일이 있었는지 지금 이 부분에서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은 댓글 조작에 있어서 김경수 지사가 공범이다. 이게 입증이 되는 건데 김경수 지사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고요. 이렇게 진술은 엇갈리고 있는데 이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대지신문에서 그런 대화가 이루어졌는지는 뭐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이 동아일보 오늘 아침 보도가 주목이 되는 게 하나 있는 게 이 드루킹이 김경수 지사로부터 이 100만 원의 돈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킹크랩을 시연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김경수 의원이 100만 원을 줬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 주장이 번복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번복이 됐다? 드루킹이 번복했다는 드루킹이 번복했다라는 뭐라고요? 얘기입니다. 그 돈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돈을 뭐 전달한 그 경공모 회원도 있는데 이 회원도 그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 진술을 번복을 했다고 합니다. 거짓말한 거네요? 그렇죠. 이 진술이 번복이 된 거니까요. 고의적인 거짓말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5월쯤에 그런 진술을 해서 이게 크게 언론에 보도가 된 바 있었는데 이게 번복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오늘 새벽 5시 20분경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하는데 이 보수단체 회원 한 명이 이 휴대전화로 김 지사의 뒷목을 때린 뒤에 옷을 붙잡으면서 이 김경수 지사의 셔츠 단추가 풀어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김경수 지사는 잠시 휘청거리긴 했는데 이 경찰이 곧장 제지하면서 더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 누구예요? 50대 유튜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을 하는 분이신가 봐요. 현행범으로 지금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런 짓을 왜 해요? 폭행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분주수 보니까 방금 전에 끝났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들어가기 전과 달라진 내용은 김경수 지사가 100만 원을 줬다고 드루킹이 진술을 했었죠. 이게 유일하게 정치인이 돈을 줬다는 진술이었어요. 거꾸로 다 정치인에게 제공을 했다는 거거든요. 김경수 지사만 100만 원을 줬다고 했는데 이걸 번복했습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직 기사화는 안 된 것 같은데 보수단체가 오늘 아침에 김경수 지사를 폭행을 했네요. 폭행을 해서 휴대폰으로 머리를 가격? 뭐 이런 내용이네요. 김 지사가 넘어지거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뒷덜미를 자꾸 끌어 넘어뜨리려고 했네요. 아직은 뭐 기사는 안 되는데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요. 지금 특검 태도로 보면 구속영장을 치르는 게 아닌가. 제가 보기엔 그런 기세예요. 김경수 지사 오늘 특검에 두 번째로 출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드루킹도 오늘 특검에 오후에 소환이 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아마 저녁 시간 이후에 대질신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일단 김경수 지사는 대질신문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드루킹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특검에서 지금 드루킹을 설득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드루킹이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 대질신문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없고요. 양쪽이 다 원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만약에 억지로 시킬 수 있다고 가정을 해도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원하지 않는데 뭐 시키면 대답을 안 하겠죠. 아무 말도 안 할 텐데. 그러니까 이 드루킹이 동의를 했느냐 여부가 일단 중요하고요. 저는 오늘 대질신문 얘기가 나오는 순간 김경수 지사가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자신 있었는지 알 것 같아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이잖아요. 증거가 부족하니까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니까 대질신문을 통해서라도 뭐라도 얻으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진이라도 있으면은 대질신문 할 필요가 없는데 사진이 없다 이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사실 그 비밀 대화방 관련된 내용들이 언론에 좀 공개되면서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타격을 충분히 입을 수 있었는데 네. 이제 문제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느냐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그 소위 말하는 킹크랩. 아, 요즘에 진짜 킹크랩 얘기 많이 하네요. 킹크랩이라는 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의 시연에 대해서 동의하고 지시하고 묵인 최소한 네. 한 적이 있느냐인데 그거는 진짜 입증하기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드루킹 측에서는 일치하게 여러 명이 어디에 앉아서 어떻게 들었다까지 진술을 했는데 문제는 그게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뢰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을 통해서 다 흘러나온 얘기니까 아, 저 이런 얘기구나 해서 암묵적으로 내시 짰을 수 있는 거니까 이 사람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보통 유력 정치인들이 오면 사진도 많이 찍는데 또 김경수 지사는 또 사진도 없고 마침 사진이 없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기 USB에 들어가 있었던 김 지사한테 보고했을 법한 내기 바둑이 폴더라는 곳에 있었던 네. 김경수 지사를 드루킹 측은 바둑이라고 이제 명칭을 했죠. 근데 거기 있는 내용들이 김경수 지사에게 보고됐다라는 정황, 예를 들어서 이메일 통해서 왔다 갔다 했던 내용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 김경수 지사가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못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라는 취지로. 근데 지금 그런 것도 없는 듯합니다. 근데 네. 진짜 저는 이럴 때 이제 언론에서는 물론 이제 의혹을 중심으로 보도를 하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비밀 대화라든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예.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일관되게 부인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 이제 오늘 출석하면서도 아니 그 어떤 대화 나눈 것들은 뭐냐 정책 같은 걸 왜 물어봤냐 그랬더니 예. 아니 지지자 그룹들에게 그런 것들은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정치인의 어떤 의무가 아니냐 아마 저는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도 다른 그룹에 대해서 어떻게 주고받았는지 김경수 지사 기억하시겠지만 8월 2일에 경남도청 압수수색이 있고 나서 자진 출석해서 자기가 쓰던 휴대폰 2대를 특검에 줬거든요. 제출했죠. 그러면 아마 김경수 지사가 줬던 이유는 자 봐라 나는 그 주변에 그 당시에 주고받은 것들 다른 사람들로 이런 얘기들 많이 주고받았다라는 게 들어있을 거예요. 드루킹만 특별한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이제 그 드루킹이 어떤 특정 신문을 통해서 주장했던 말을 치면 정말로 매일처럼 주고받고 대화가 왔다 갔다 했었고 지시도 받고 했던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게 사실이면 그 바둑이 폴더에 당연히 들어있었겠죠. 그러면 그거는 뭔가 의혹에 대해 확실히 핵심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과 다른 주장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봤었을 때는 보도가 안 나오니까 오늘 출석하면서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도 아니 제발 특검도 정치적으로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또 한 거죠. 이거는 물론 이제 단순하게 증거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냐 아니면 실제 없는 거냐 글쎄요. 저는 여전히 없다는 쪽에 더 무게를 둬요. 그러니까 일단 킹크랩 시연회를 했다는 2016년 11월 9일에 예. 김경수 지사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까지 입증이 됐죠. 네. 그거는 뭐 운전기사 그 근처에서 밥 그렇죠. 먹고 예. 그다음에 또 톨게이트 관련해서도 다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정황상은 알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대중들의 생각은 뭐 그랬으면 봤겠네 알았겠네를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뭔가 책임을 물으려면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 딱 그것만 없어요. 증거가 어디까지 있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킹크랩이 어떤 거라는 걸 알고 이렇게 가동이 되는구나를 직접 보고 김경수 의원이 알았다. 당시 그러니까, 네. 그것만 갖고서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드루킹은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이게 불법적인 소지가 있으니까 예. 그 당시는 이제 의원이죠. 김경수 의원님이 고개라도 끄덕거려 달라. 예. 그래야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지.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후에 그랬으면 이제 댓글 작업을 뭐 김경수 지사가 의뢰를 했거나 그럼 그거에 대해서 여기 보면 또 어떤 보좌관한테 드루킹이 오늘 동아일보 단독에 보면 8만 건 작업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8만 건을 작업을 했으면 메일이건 하여튼 비밀 대화방이건 모든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8만 건을 이제 작업했다는 내용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네. 그 보고 내용을 만약 특검을 갖고 있었으면 끝이죠 게임. 아마 1차 조사 끝나고 김경수 지사 영장 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보고를 했다는 거, 보고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이걸 알았으니까 보고를 받는 거죠. 몰랐는데 무슨 보고를 받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USB 안에도 없는 듯해요. 그게 있으면 예. 지금 조사 과정이 이렇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김경수 의원 관련해서 제일 처음 이제 검찰에서 이제 재판도 넘긴 사람 같은 경우 한목 보좌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모 보좌관에 대해서 드루킹이 했던 작업이 뭐냐면 돈 500만 원을 그야말로 줬고 그냥 줬죠. 줬고 그걸 통해서 약점을 잡았어요. 예. 그리고 약점을 잡는 과정에서 드루킹은 주고받은 대화를 그냥 보관한 게 아니라 사진까지 찍어서 별도 보관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걸 가지고 김경수 의원을
협박했죠, 사실상. 협박했죠. 근데 그런 인물이면 김경수 변호사가 정말로 그런 일을 했으면 그거를 안 남겨뒀다는 게 말이 될까요? 사실 그거가 없다라는 거는 단순하게 의혹이 있는데 증거가 없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아예 의혹이 없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예. 대선이라고 하는 어떤 큰 일을 도모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뭐 이거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큰 뜻을 도모할 때는 그 사람과의 관계, 그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까지는 좀 봐야 된다고 보는데 이미 경공모와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었을 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추진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오사카 총영사를 원한 과정도 자기들만의 공동체, 뭐 개경에 일본이 침몰하고 나면 거기 있는 살아남은 사람들 데려다가 거기서 공장 운영한다. 예. 그리고 이게 삼성 같은 대그룹을 소액주주 운동을 해서 인수를 하겠다. 이런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권에 끊임없이 접근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과 나쁜 일이건 좋은 일이건 큰 일을 도모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세요? 근데요. 예. 근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저도 뭐 그렇겠구나라는데 또 반대로 돌려보면 그런 조직 그런 사람한테 정책을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얘기해야 될 만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단순한 지지그룹 차원을 넘어서 이렇게 황당한 쪽인데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그리고 정말 일반적인 그런 그 소위 말하는 지지 세력들 네. 지지하는 분들한테 이런 정책 제안할 때 뭐하러 비밀 대화방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비밀 대화방의 존재,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지금 이건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비밀 대화방의 존재, 그리고 양 변호사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말 희한한,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통령이 곧 재벌개혁 정책 발표해야 되니까 좀 자문해 주십시오. 빨리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대중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과 별개로. 변호사는 의혹은 있는데 증거가 불충분한 것 같다. 양 변호사는 의혹 자체도 별로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제 지금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비밀 대화방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런데요. 사실 이 정치를 하거나 사람들을 많이 접촉하는 사람들은 메신저도 서비스를 여러 개 씁니다. 물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거기서 뭐 특별한 메신저일 것처럼 처음에 나왔던 메신저들도 언론사 사람들이나 뭐 국회의원들 일상적으로 쓰는 메신저들이에요. 그걸 뭐 얘기를 비밀 대화방이라고 붙이는 순간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나오는 건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자, 어쨌든 그러면은 좋습니다. 뭐 두 분 의견이 그 정도의 격차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김경수 의원 지사 문제뿐만이 아니라 특검 전체의 이 수사가 특검 기간 연장을 하지 않으면은 뭐 별로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나요? 근데 허익범 특검이 그 얘기를 했죠. 연장할 계획이 거의 없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 그걸 이제 판단하는 쪽에서는 문 대통령이 연장 안 해줄 것이다. 근데 사실 정말 명확한 의혹이 제대로 이제 입증할 만한 것들이 있고 이게 확산이 돼야 될 상황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도 저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봤잖아요. 연장 안 해주고 막 그 하다가 문제되고 이러는 것들. 황교안 그 당시 권한대행이. 그래서 만약에 의혹이 구체화된다면은 저는 오히려 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냥 연장 해줄 것 같아요. 네. 근데 허익범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 같습니다. 일단 USB 보고 이 정도 정황이면 김경수 지사는 잡았다. 근데 제가 보니까 못 잡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지금 그래서 약간 진퇴양난인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2차 소환이라는 게 명목상으로는 1차 소환 끝나고 이 시간이 너무 100페이지나 돼가지고요. 시간이 다 안 되는데 다음날 또 하시죠. 이거잖아요.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스모킹건이라고 하죠. 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는 첫날 냅니다. 뭐 이게 무슨 영화 드라마도 아니고 마지막에 히든으로 내고 이러진 않아요. 다 끝난 다음에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건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니까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그러면 지금 영장 치기도 힘듭니다.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했다 기각되면 진짜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불구속 기소를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고 더 이상 확전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될 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어요. 예. 근데 걱정스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검 반대를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경찰이나 검찰 수사가 특별하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저는 아무리 봐도 못했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저렇게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끊임없이 잘못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경찰 수사에 대한 대중적인 의심은 그거는 진짜 근거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캐명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걸 뭐 여기서 일일이 다 얘기할 수도 없지만. 좋습니다. 근데 왜 이 특검 수사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해요? 특검 잘못됐다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의혹 사실로 드러나면 민주당도 해산하라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백 변호사 예상대로라면 저도 그렇게 보지만 특별하게 뭐가 밝혀질 게 없을 거예요. 예. 그러면 정치적 의혹으로만 남아버려요, 이거는.
끊임없이 정쟁의 되겠죠. 대상으로만 예. 남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양보하는 순간에 이게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을 걸로 가는 길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좀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아까 이제 경찰 압수수색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 사건이 일어나서 한쪽으로 단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 많이 제기를 했죠. 뭐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뭐 135기가 있는데 그걸 다 압수도 안 했었고 얘기를 하는데 참 이 사건을 둘러싸서 얘기를 했을 때 드루킹 쪽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네. 어떨 때는 드루킹 주장이 맞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네. 어쩔 때는 또 드루킹 주장, 드루킹과 경보원 사람들을 전혀 얘기를 안 들어줘요. 그 얘기를 드루킹과 경보원 사람들은 뭔 얘기를 했냐면 댓글 작업을 하는데 포털 한 군데에 휴대폰 하나당 아이디 2개, 2번 이게 등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개의 아이디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그 스마트폰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집에서 안 쓰던 구형 스마트폰들 다 모아서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특검은 다 포렌식 분석까지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용까지 들어가면서. 그리고 그게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압수수색이 안 됐다고 굉장히 질타들을 많이 했어요. 이게 한 사례예요. 단적인 사례. 근데 나머지 부분 드루킹이 또 굉장히 접근을 많이 해서 김경수 의원이랑 그런 저런 사이가 아니다. 이건 또 사람들이 믿어준단 말이에요. 같은 얘기에 대해서. 사실 뭐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반박하자면 오늘 날이 새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로 마찬가지일 그러니까, 거예요. 네, 서로 그러니까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관련된 시각 조금 전에 양 변호사는 그래서 이게 흐지부지되고 정적 공범은 남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특검이라는 게 이런 정쟁이 극으로 치달았을 때 해결하는 해결 수단은 돼요. 이렇게 특검이 결론 내면 이거 특검도 어쨌건 야당이 추천했잖아요. 뭐, 예. 야당이 추천한 거고 그래서 야당이 추천한 특검에서 기소는 했는데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뭐 일단락하는 측면도 분명했기 때문에 그걸 의미가 없다라고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마지막으로는 이게 김경수 예. 의원 쪽에서 지사 쪽에서 네. 바람이 있다면 당시에 실제로 드루킹 말고 다른 쪽과의 지지자 그룹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왜 그렇게 신뢰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느 정도 신뢰했던 거 맞잖아요. 뭐 그렇죠. 선풀운동 달아준다고 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또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또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경찰 수사 있겠죠.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중에 알려지면 조금 더 또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선명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 토크 여기까지 정리하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불렀고 두 번째 조사를 했고 밤샘 조사였는데 네네. 이 조사 와중에 드루킹 김동원 씨와의 대질신문도 있었고 네. 대질신문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드루킹이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프로그램, 그러니까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사용해달라 이렇게 드루킹이 얘기하니까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반면에 김경수 지사는 킹크랩은 본 적도 없다면서 전면 부인했고요. 그렇습니다. 예, 김경수 지사는 이 드루킹의 산채라고 불리는 뭐 느릅나무 출판사에는 간 적이 있다라고 몇 번 밝힌 바 있는데요. 다만 이 킹크랩 시연,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네. 이 댓글을 조작했는지 아닌지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김경수 의원이 봤는지 혹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드루킹이 뭐 이대로 이제 진행해도 되겠냐라고 물어보자 이게 김경수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게 드루킹의 주장인데 과연 그런 일이 있었는지 지금 이 부분에서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은 댓글 조작에 있어서 김경수 지사가 공범이다. 이게 입증이 되는 건데 김경수 지사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고요. 네, 이렇게 진술은 엇갈리고 있는데 네. 이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대지 신문에서 그런 대화가 이루어졌는지는 뭐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이 동아일보 오늘 아침 보도가 주목이 되는 게 하나 있는 게 이 드루킹이 김경수 지사로부터 이 100만 원의 돈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킹크랩을 시연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김경수 의원이 100만 원을 줬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 주장이 번복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번복이 됐다? 네네. 드루킹이 번복했다는 네, 드루킹이 얘기입니까? 번복했다라는 뭐라고요? 얘기입니다. 그 돈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돈을 뭐 전달한 그 경공모 회원도 있는데 이 회원도 그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 진술을 번복을 했다고 합니다. 거짓말한 거네요? 그렇죠. 이 진술이 번복이 된 거니까요. 예. 네. 고의적인 거짓말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5월쯤에 그런 진술을 해서 이게 크게 언론에 보도가 된 바 있었는데, 네, 이게 번복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네, 김경수 지사가 오늘 새벽 5시 20분경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하는데 이 보수단체 회원 한 명이 이 휴대전화로 김 지사의 뒷목을 때린 뒤에 옷을 붙잡으면서 이 김경수 지사의 셔츠 단추가 풀어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김경수 지사는 잠시 휘청거리긴 했는데 이 경찰이 곧장 제지하면서 더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 누구예요?
50대 유튜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을 하는 분이신가 봐요. 현행범으로 지금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예. 이런 짓을 왜 해요? 네, 폭행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이거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저도 뉴스 보니까 방금 전에 끝났더라고요. 예.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들어가기 전과 달라진 내용은 김경수 지사가 100만 원을 줬다고 드루킹이 진술을. 아시겠지만. 자, 어쨌든 그러면은 좋습니다. 뭐 두 분 의견이 그 정도의 격차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김경수 의원 지사 문제뿐만이 아니라 특검 전체의 이 수사가 특검 기간 연장을 하지 않으면은 뭐 별로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나요? 근데 허익범 특검이 그 얘기를 했죠. 연장할 계획이 거의 없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거 무슨 뜻인가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판단하는 쪽에서는 문 대통령이 연장 안 해줄 것이다. 근데 사실 정말 명확한 의혹이 제대로 이제 입증할 만한 것들이 있고 이게 확산이 돼야 될 상황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도 저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봤잖아요. 연장 안 해주고 막 하다가 문제되고 이러는 것들. 황교안 그 당시 권한대행이. 그래서 만약에 의혹이 구체화된다면은 저는 오히려 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냥 연장 해줄 것 같아요. 네. 근데 허익범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USB 보고 이 정도 정황이면 김경수 지사는 잡았다. 근데 제가 보니까 못 잡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약간 진퇴양난인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2차 소환이라는 게 명목상으로는 1차 소환 끝나고 이게 시간이 너무 100페이지나 돼가지고요. 시간이 다 안 되는데 다음날 또 하시죠. 이거잖아요.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스모킹건이라고 하죠. 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는 첫날 냅니다. 뭐 이게 무슨 영화 드라마도 아니고 마지막에 히든으로 내고 이러진 않아요. 다 끝난 다음에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건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니까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그러면 지금 영장 치기도 힘듭니다.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했다 기각되면 진짜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불구속 기소를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고 더 이상 확전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될 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어요. 예. 근데 걱정스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검 반대를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경찰이나 검찰 수사가 특별하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저는 아무리 봐도 못했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저렇게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끊임없이 잘못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경찰 수사에 대한 대중적인 의심은 그거는 진짜 근거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캐명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걸 뭐 여기서 일일이 다 얘기할 수도 없지만. 좋습니다. 근데 왜 이 특검 수사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특검 잘못됐다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의혹 사실로 드러나면 민주당도 해산하라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백 변호사 예상대로라면 저도 그렇게 보지만 특별하게 뭐가 밝혀질 게 없을 거예요. 예. 그러면 정치적 의혹으로만 남아버려요, 이거는.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으로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양보하는 순간에 이게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을 걸로 가는 길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좀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아까 이제 경찰 압수수색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 사건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 단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 많이 제기를 했죠.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135기가 있는데 그걸 다 압수도 안 했었고 얘기를 하는데 참 이 사건을 둘러싸서 얘기를 했을 때 드루킹 쪽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어떨 때는 드루킹 주장이 맞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랬었죠. 이게 유일하게 정치인이 돈을 줬다는 진술이었어요. 거꾸로 다 정치인에게 제공을 했다는 거거든요. 김경수 지사만 100만 원을 줬다고 했는데 이걸 본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직 기사화는 안 된 것 같은데 보수단체가 오늘 아침에 김경수 지사를 폭행을 했네요. 예. 폭행을 해서 휴대폰으로 머리를 가격? 이런 내용이네요. 김 지사가 넘어지거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뒷덜미를 자꾸 끌어 넘어뜨리려고 했네요. 아직은 기사는 안 되는데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요. 지금 특검 태도로 보면 구속영장을 치르는 게 아닌가. 예. 제가 보기엔 그런 기세예요. 김경수 지사 오늘 특검에 두 번째로 출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드루킹도 오늘 특검에 오후에 소환이 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아마 저녁 시간 이후에 대질신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일단 김경수 지사는 대질신문 오케이 했습니다. 예. 네, 근데 드루킹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특검에서 지금 드루킹을 설득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드루킹이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 대질신문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없고요. 양쪽이 다 원해야 된다. 그렇죠. 이거죠? 그리고 만약에 억지로 시킬 수 있다고 가정을 해도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원하지 않는데 뭐 시키면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할 텐데. 그러니까 이 드루킹이 동의를 했느냐 여부가 일단 중요하고요. 네. 저는 오늘 대질신문 얘기가 나오는 순간 김경수 지사가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자신 있었는지 알 것 같아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는 뜻이잖아요. 증거가 부족하니까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니까 대질신문을 통해서라도 뭐라도 얻으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진이라도 있으면은 대질신문 할 필요가 없는데 사진이 없다 이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사실 그 비밀 대화방 관련된 내용들이 언론에 좀 공개되면서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타격을 충분히 입을 수 있었는데 네. 이제 문제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느냐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그 소위 말하는 킹크랩. 요즘에 진짜 킹크랩 얘기 많이 하네요. 킹크랩이라는 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의 시연에 대해서 동의하고 지시하고 묵인 최소한 한 적이 있느냐인데 그거는 진짜 입증하기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드루킹 측에서는 일치하게 여러 명이 어디에 앉아서 어떻게 들었다까 진술을 했는데 문제는 그게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뢰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을 통해서 다 흘러나온 얘기니까 저 이런 얘기구나 해서 암묵적으로 내시짰을 수 있는 거니까 이 사람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보통 유력 정치인들이 오면 사진도 많이 찍는데 또 김경수 지사는 또 사진도 없고 마침 사진이 없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기 USB에 들어가 있었던 김 지사한테 보고했을 법한 내기 바둑이 폴더라는 곳에 있었던 김경수 지사를 드루킹 측은 바둑이라고 이제 명칭을 했죠. 근데 거기 있는 내용들이 김경수 지사에게 보고됐다라는 정황, 예를 들어서 이메일 통해서 왔다 갔다 했던 내용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 김경수 지사가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라는 취지로. 근데 지금 그런 것도 없는 듯합니다. 근데 진짜 저는 이럴 때 이제 언론에서는 물론 이제 의혹을 중심으로 보도를 하기 때문에 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비밀 대화라든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일관되게 부인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 이제 오늘 출석하면서도 아니 그 어떤 대화 나눈 것들은 뭐냐, 정책 같은 걸 왜 물어봤냐 그랬더니 아니, 지지자 그룹들에게 그런 것들은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정치인의 어떤 의무가 아니냐. 아마 저는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도 다른 그룹에 대해서 어떻게 주고받았는지 김경수 지사 기억하시겠지만 8월 2일에 경남도청 압수수색에 입고 나서 자진 출석해서 자기가 쓰던 휴대폰 2대를 특검에 줬거든요. 제출했죠. 그러면 아마 김경수 지사가 줬던 이유는 자 봐라 나는 그 주변에 그 당시에 주고받은 것들 다른 사람들로 이런 얘기들 많이 주고받았다라는 게 들어있을 거예요. 드루킹만 특별한 게 아니다. 경북만. 그리고 이제 그 드루킹이 어떤 특정 신문을 통해서 주장했던 말을 치면 정말로 매일처럼 주고받고 대화가 왔다 갔다 했었고 지시도 받고 했던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게 사실이면 그 바둑이 폴더에 당연히 들어있었겠죠. 그러면 그거는 뭔가 의혹에 대해 확실히 핵심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과 다른 주장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봤었을 때는 보도가 안 나오니까 오늘 출석하면서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도 아니 제발 특검도 정치적으로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또 한 거죠. 이거는 물론 이제 단순하게 증거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냐 아니면 실제 없는 거냐. 글쎄요. 저는 여전히 없다는 쪽에 더 무게를 둬요. 그러니까 일단 킹크랩 시연회를 했다는 2016년 11월 9일에 김경수 지사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까지 입증이 됐죠. 그거는 뭐 운전기사 그 근처에서 밥 먹고 그다음에 또 톨게이트 관련해서도 다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정황상은 알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대중들의 생각은 뭐 그랬으면 봤겠네 알았겠네를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뭔가 책임을 물으려면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딱 그것만 없어요. 증거가 어디까지 있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킹크랩이 어떤 거라는 걸 알고 이렇게 가동이 되는구나를 직접 보고 김경수 의원이 알았다. 당시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서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드루킹은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이게 불법적인 소지가 있으니까 그 당시는 이제 의원이죠. 김경수 의원님이 고개라도 끄덕거려 달라. 그래야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지.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후에 그랬으면 이제 댓글 작업을 뭐 김경수 지사가 의뢰를 했거나 그럼 그거에 대해서 여기 보면 또 어떤 보좌관한테 드루킹이 오늘 동아일보 단독에 보면 8만 건 작업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8만 건을 작업을 했으면 메일이건 하여튼 비밀 대화방이건 모든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8만 건을 이제 작업했다는 내용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보고 내용을 만약 특검이 갖고 있었으면 끝이죠 게임. 아마 1차 조사 끝나고 김경수 지사 영장 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보고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이걸 알았으니까 보고를 받는 거죠. 몰랐는데 무슨 보고를 받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USB 안에도 없는 듯해요. 그게 있으면 예. 지금 조사 과정이 이렇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김경수 의원 관련해서 제일 처음 이제 검찰에서 이제 재판도 넘긴 사람 같은 경우 한모 보좌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모 보좌관에 대해서 드루킹이 했던 작업이 뭐냐면 돈 500만 원을 그야말로 줬고 그냥 줬죠. 줬고 그걸 통해서 약점을 잡았어요. 예. 그리고 약점을 잡는 과정에서 드루킹은 주고받은 대화를 그냥 보관한 게 아니라 사진까지 찍어서 별도 보관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걸 가지고 김경수 의원을 협박했죠, 사실상. 협박했죠. 근데 그런 인물이면 김경수 의원하고 정말로 그런 일을 했으면 그거를 안 남겨뒀다는 게 말이 될까요? 사실 그거가 없다라는 거는 단순하게 의혹이 있는데 증거가 없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아예 의혹이 없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예. 대선이라고 하는 어떤 큰 일을 도모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뭐 이거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큰 뜻을 도모할 때는 그 사람과의 관계, 그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까지는 좀 봐야 된다고 보는데 이미 경공모와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었을 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추진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오사카 총영사를 원한 과정도 자기들만의 공동체 뭐 개경에 일본이 침몰하거나 하면 거기 있는 살아남은 사람들 데려다가 거기서 공장 운영한다. 예. 그리고 이게 삼성 같은 대그룹을 소액주주 운동을 해서 인수를 하겠다. 이런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권에 끊임없이 접근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과 나쁜 일이건 좋은 일이건 큰 일을 도모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세요? 근데요. 예. 근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저도 뭐 그렇겠구나라는데 또 반대로 돌려보면 그런 조직 그런 사람한테 정책을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얘기해야 될 만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단순한 지지그룹 차원을 넘어서 이렇게 황당한 쪽인데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그리고 정말 일반적인 그런 그 소위 말하는 지지 세력들 네. 지지하는 분들한테 이런 정책 제안할 때 뭐하러 비밀 대화방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비밀 대화방의 존재,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지금 이건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비밀 대화방의 존재, 그리고 양 변호사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말 희한한,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통령이 곧 재벌개혁 정책 발표해야 되니까 좀 자문해 주십시오. 빨리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대중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과 별개로. 백 변호사는 의혹은 있는데 증거가 불충분한 것 같다. 양 변호사는 의혹 자체도 별로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제 지금 이런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비밀 대화방이라고 예, 표현을 하니까 그런데요. 예. 사실 이 정치를 하거나 사람들을 많이 접촉하는 사람들은 메신저도 서비스를 여러 개 씁니다. 물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거기서 뭐 특별한 메신저일 것처럼 처음에 나왔던 메신저들도 언론사 사람들이나 뭐 국회의원들 일상적으로 쓰는 메신저들이에요. 그걸 뭐 얘기를 비밀 대화방이라고 붙이는 순간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나오는 건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